곳이고 빨리 백합. 백합? 저 백합이요? 자,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방송 시작됐습니다. 백합이요? 자,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좀 계신가요? 바른 자세로 좀 앉으세요. 바른 자세로. 바른 자세예요? 아니, 편한 자세로 앉으면 되죠. 그런가요? 네. 아, 자, 저는 어떻게 잘 보이는지.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거 지금 근데 화면 지금 소리가 이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소리 좀 어떡할까요? 줄여야 될 것 바른 자세로 같습니다. 좀 앉으세요. 바른 자세로. 바른 자세예요? 편한 자세로 앉으면 되죠. 그런가요? 아, 저는 어떻게 잘 보이는지.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거 저 소리를 근데 좀 줄일까요? 소리가 이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소리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소리하고 이 음향 관계를 또 체크를 못 해가지고 항상 이게 전문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좀 실수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추어답지 않아요? 네네. 오히려?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3년 두 번째 방송 2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그리고 지도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요 방송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 이은호 홍보실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신분은 누구신지요? 네, 일부를 진행할 행복나눔 일려 사무국장 유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지도자, 일기 네네네. 지도자 선생님의 소식이 먼저 나가려고 했지만, 네. 순서를 이렇게 약간 바꿔서 바꿨습니다. 제가 먼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네. 자, 시작 전에 제가 아까 사고처럼 나온, 방송 사고처럼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네, 무슨 얘기 하셨던 거예요? 3월이 되면 이제 봄꽃이 많이 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은호 실장님은 꽃에 비유하면 무엇이 될까? 어떤 꽃이 어울릴까? 네. 나는 또 어떤 꽃이 어울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잠깐 대표님한테 여쭤본 내용이었어요. 봄이 다가오니까 네. 갑자기 꽃이 생각이 나왔어요. 네, 네,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다른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꽃이 또 생각이 나셨구나. 아, 왜냐면 네. 사람을 꽃으로 비유하는 네. 그런 거는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별명 이런 거보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생각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목에다 꽃부러치를 하나 해가지고 지금 예쁘게 네. 삔인가요 뭔가요? 아, 이거는? 삔인데 제가 여기다가 네. 꽂았어요. 좀 그거 색다르게 보이라고. 요거 자기 이쁘다고 지금 네. 봐달라고 지금 그러시려고 꽃이랑 연결진 것인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네. 저는 어떤 꽃 닮은 것 같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는 어떤 꽃? 전 개나리. 개나리? 네. 아, 봄하면 개나리죠. 대표적인 게. 개나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또 개나리에서 좋아하는 것은 색깔 때문에 좋아요. 노란색. 노란색 네. 좋아요. 노란색 좋아하고 네. 개나리가 굉장히 자생력이 좋아요. 꺾어서 아무 데나 꽂아도 왜 꺾어요? 건성이 돼요. 왜 꺾어? 꺾지 마요. 저 네. 브로치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그거요? 맞으면 제가 커피 쏠게요. 하얀색, 하얀색. 그리고 노란색. 음흠. 뭘까? 그냥 바로 예쁜 나가겠습니다. 꽃? 예, 무슨 꽃이요? 매화. 매화. 네, 봄하면 매화잖아요. 그럼 매화 네. 좋아하시는 네. 건가요? 아, 매화 좋아하시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 스스로를 개나리라고 했는데 네. 어떤 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후리이자 노란색. 향이 또 너무 좋잖아요. 아, 그런가? 네, 저도 제 아내도 그거 되게 맞아. 제가 선물한 적 있잖아요. 프리지아 되게 좋아하는데 난 그걸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럼 올해부터 좀 좋아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향도 좋고 색깔도 이쁘고. 그것도 꺾나요? 아니요, 안 꺾습니다. 꺾으면 괜히 바로 죽어요. 꺾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본격적인.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를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장표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해볼게요. 네. 저희가 올해 감사나눔 학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감사나눔 학교에서 2023년도 활동 계획에 대해서 이제 쭉 네. 우리 유영주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
저희 1시간 30분 동안 방송 중에는 계획이 또 따로 또 있죠. 처음에 네. 이제 유영주 전문국장님께서 맡아주실 거고 30분 정도.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 박경희 지도자님께서는 이제 2시 반부터 출연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또 3시부터는 우리 또 오세천 대표님께서 대표님 감사하는 시간. 묻고 답하기 하는 그 코너를 또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유영주 사무국장님께서 감사나눔 학교 2023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행복나눔 인류의 활동 계획. 짠.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미리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우리 그 사단법인에서 전국 20개교 긍정정서 증진을 위한 땡스히어로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나눔 학교 TV가 전국으로 확대돼서 구독자가 몇 명? 1000명. 네, 1000명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서 미리미리 감사합니다.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원활히. 원활히 진행이 돼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네네. 근데 꼭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 확신합니다. 요걸 근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새 영역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 교류, 동행 이렇게 세 영역인데요. 과제별로 이제 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참고로 보시면 교육 쪽에는 공공사업, 공공사업. 네, 그 다음에 행복한 학교, 네. 감사나눔 학교 이렇게 나누고 교류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거 감사나눔 학교 TV, 네. 그 다음에 뭐 영어로 되어 있어요. 뭐죠?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레디튜드라고. 그레티튜드. 네. 네. 모바일 뉴스 2주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데. 네네. 요게 지금 네. 그 땡스레터에서 그레티튜드라고 해서 좀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네. 바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레티튜드 2호가 또 나갑니다. 2호가 나갑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동행으로 해서 저희 이제 지도자 과정이 있고요. 감사나눔 어워즈. 아우, 제가 영어에 좀 약해서. 영어는 저기 사무국장님만 약한 게 아니라 저도 자, 이거는 영어 쉽게 울렁증. 얘기해서 네. 네, 축제 우리 네네. 감사나눔 활동하시는 분들의 축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후원 회원을 네.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2022년도 성과로 보면 이제 공공사업은 사실은 이제 한 건 정도 삼성 지원 사업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한 건 필요하자. 목표로.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그 다음에 행복한 학교는 산미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목표를 조금 더 네, 지금 7개교가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네, 뭐 산미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포천 1고등학교까지 뭐 수원하이테크는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자, 근데 이제 12개교, 5개교를 더 늘린다는 네. 얘기죠. 네. 요게 그러면은 네. 사실 7개교에서 12개교면 네. 거의 2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맞아요. 그만큼 2배를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네. 2배만큼의 또 지도자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좀 주셔야 되겠다는 거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또 저희 본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행복한 학교에 관심 있으시면 바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나눔 학교 작년에 네. 장미원에서 개교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거주지가 인천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인천에서도 한번 열어볼까. 그렇죠. 이제 인천, 궁리궁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천, 지금 네. 이천 쪽에서 관심이 좀 네, 네. 많으세요. 천천천. 천. 아주 뭔가가 될 것 네, 같습니다. 하늘이 세 개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세 개 열린다. 역시 말빨 끝내준다. 하늘천이 맞나? 내천 내천인가? 인천은 내천 같은데요. 그죠. 네, 미추홀이잖아요. 물. 네. 그거나 저거나 네. 위에나 아래나 네. 만방에서 감사나눔 학교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나눔 학교 TV의 지금 273명 현재 구독인데요. 목표가 네네. 몇 명? 1000명.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 1000명 네. 이상으로 저희가 목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모바일 뉴스는 격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지도자 과정 저희가 작년에 봄하고 겨울에 2회기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는 봄, 여름, 가을 그래서 3회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많이 전화 주세요. 네, 그 다음에 감사나눔 축제는
누가 참여를 하는 거냐면 이 방송에 함께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렇죠. 저희 또 지도자 출신 선생님들, 그 다음에 나는 현재 이 방송을 보고 정말 감사가 좋다 생각을 해가지고 감사 혹시 쓰고 계신 분이나 나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뭐, 저희들 뭐 후원 회원분들, 그리고 일반 회원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감사하는 어워즈에 그 수상하실 뭐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감사나눔 어워즈에 대해서는 3월 달부터 네. 저희들이 그 뭐 수상 시상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지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많이 홍보를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상반기 이사에 걸쳐서 나온 내용이고요. 네. 저희가 정기총회 때 2월 22일 날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저희 23년도 목표입니다. 혹시 네. 궁금사항 있으신가요? 다 알고 있는데. 이사회를 1월 25일 날 했군요. 네. 그리고 정기총회는 2월 22일. 예정돼 있는 네네. 거고. 그리고 저희 감사나눔 축제는 10월 25일 예정이에요. 왜 10월 25일이죠? 저희 창립 기념일입니다. 10월 25일이 사단법인 행복나눔 행복나눔 125 창립 창립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입니다. 왜 그날로 했냐면은 10월 25일 125자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 날이라서 네.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 그날에 이제 감사나눔 어워즈를 진행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건 후원 소식. 뭔가 양인수 후원자님 네. 감사합니다 해서 후원 증서가 지금 네. 나와 있는데 화면에 지금 아마 우리 양인수 후원자님이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전화 인터뷰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화 걸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네.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통화하면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로 해야 되나요? 스피커로 하셔야죠. 소리가 커서 다 들릴 것 같아요. 그럴까요? 마이크 안 돼도 다 들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시끄러워서 좀 나갈게요. 네네. 네, 예. 네, 우리 양인수 사장님께서 개인 사업을 네.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실내가 시끄럽다고 네네. 바깥으로 또 지금 이런 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많이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아니, 지금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죠? 저는 이제 제조업이고, 네. LG나 삼성의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레일 만들어요. 아하, 네. 제가 조금 아쉬워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자료를 받아가지고 화면에 띄워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희랑 또, 기회가 되겠죠? 네네,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사단법인 행복나눔 125에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일단 우리 그 유영주 사무국장님이 좋은 일 하시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지역에서 그런 일 쪽으로 좀 하다 보니까 네네.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 네. 어차피 서로 협조도 해야 되고, 네. 좋은 일 하신다니까 제가 또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 저 양인수 사장님께서도 워낙 많은 나눔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하고 계시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지금 나라에서 하는 이제 보장협의체라고 있어요. 주민센터마다 하나씩. 네네네. 네. 그거의 전신이 저희 그 남동구에서 전에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복지위원회라고. 네. 네. 제가 이제 거기 몸담고 있다가 네. 이제 또 다시 이제 지역 보장 협의체로 다시 만들어져서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역시 이렇게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나눔 활동에 많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짧은 인터뷰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응원의 한 말씀. 네, 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송이 이제
예, 후원 증서를 직접 예, 네.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네. 후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장님, 네, 네. 제가 이제 후원 증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장이 아니지만 저희가 네, 또 네. 방송 중이니까. 자, 후원 증서, 후원자 양인수.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취약계층의 긍정정서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이에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1일 사단법인 행복나눔 125 대표이사 오세천. 자, 증서 두 손으로 드렸습니다. 네, 받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올해도 사업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다음에는 저희 네. 사무실에서 직접 얼굴 뵙고 한번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시간만 허락하면 뭐 네. 그쪽이나 이쪽이나 그 허락되면 네. 네,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그 네. 화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후원 증서 여기 한번 또 카메라 가까이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저희들이 네 이렇게 후원 증서를 만들어서 후원해 주신 분들께 순차적으로 후원 증서를 발급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양인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후원을 네, 좀 네. 해주고 계시거든요. 아유,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한 2시 반부터 네네. 또 모시게 될 또 우리 박경희 지도자님께서도 후원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많이 하시죠. 네, 네. 분께도 전달해드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후원 네. 소식이에요. 또 있어요. 후원 소식. 아이고 후원 소식 또 있네. 뒤에 또 있었네. 네. 사진을 좀 잘 봐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명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깐만 하나 둘 저기 잠깐만요.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분이 이제 유영주 사무국장님이신 거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잘 보세요. 왼쪽에서 첫 번째, 그죠? 왼쪽에서 첫 네네. 번째 분. 아, 제가 정말 네.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기타 연주고 3곡 이상은 완주하자. 네. 근데 저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하냐면 바로 우리 기타 동아리. 아, 기타 동아리 네, 지금 같이 그래서,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 네네네. 병아리들이에요. 이제 아이고. 막 시작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모습만 봐서는 거의 네. 뭐라 그래야 되지? 거의 장인 경제 오르.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이죠. 원래 폼사. 너무 멋있게 네. 기차 잡은 게 네. 예사롭지가 않으세요. 네. 그래도 이런 자리를 또 처음 배웠지만 또 연주할 수 있는 무대를 주신 아유, 우리 또 그러게요. 우리 레슨 선생님 문지한 선생님이라고 정말 이 자리 빌어서 선생님 감사해요. 그분 어디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인천이죠. 인천 어디? 네, 인천 어디라고 해야 되나? 아, 저희 연습하는 장소는요. 인천시 부평구입니다. 그리고 관심 부평구. 있으시면 네. 네인드롭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홍보 같이 해도 레인 되는 건가? 드롭? 네네네. 드롭스? 네네네. 레인 드롭스? 네. 레인 드롭스가 무슨 뜻이에요? 뭘까요? 물방울? 네. 아, 물방울들. 아, 물방울들. 아, 물방울들. 아, 네 분 물방울들. 네. 네. 자, 그래서 저희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김효근님. 아, 바로 옆에 계신 네. 분. 그 다음에 네. 처음에 저러라고 지목했던 분이 아, 네. 종추님. 죄송해요. 오빠 죄송해요. 네. 그 다음에 신무섭님. 네네. 이, 세 분이요. 제가 활동하는 내용을 네네. 듣더니, 우리도 그럼 함께 십시일반으로 함께 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저한테 후원, 양식? 그쵸. 예, 양식을 후원 신청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쓰셔가지고. 예, 신청서 쓰셔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요 활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배워서 어디까지 가냐 나눔으로 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외롭게 계신 분들 아니면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네. 찾아가서 저희가 좀 기타로 즐겁게 음악으로 네.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나눔 활동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초대해 네, 주세요. 당연하죠. 아유, 네. 네. 또 저기 사회 잘 보시잖아요. 기꺼이, 네. 네. 개그맨 1 대상이었는데. 언제적 얘기를. 네. 자, 그리고 그래서 네. 이 세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특별 또 있어요. 후원을 해주신 분이 또 계시네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저랑 같이 운동하시는 회원님들이신데요. 이렇게 몸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 네. 건강 이렇게 나눔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렇게 명단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특강을 잠깐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동받으시고 아이고. 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특별 후원금이라는 네. 명목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성함 좀 불러주시면. 네, 좋을 우리 곽세옥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경수 언니 감사해요. 김명숙님 감사합니다. 김혜경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요정님도 감사하고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윤영희 언니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경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진서번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눠주신 이러한 활동 가지고요. 저희가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네, 요거는 네, 뭐죠? 학교 소식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목표 학교에 아까 몇 개교라고 이야기했죠? 저희 7개교. 7개교는 네. 작년 거. 작년 거. 올해는 올해 12. 2개교. 12개교. 고세 또 까먹었네. 네, 그 12개교 안에 포천일고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또,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올 1월에 지금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학생은 2월 21일, 또 우리 선생님들은 2월 23일. 금방이네요. 네네네. 이번 얼마 안 달에 남았네요.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를 끊어주시고요. 이 학교가 올해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요. 감사노트, 지금 화면 보이시죠? 노란 거. 네네. 아름다운 순간에게. 네네. 요런 타이틀을 가지고 감사노트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네. 신입생을 비롯한 전교생에게 전부 다 배부해가지고 감사 나누는 노트, 그러니까 감사를 쓸 수 있도록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이제 인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에 녹아나겠지만 네. 그 밖에도 자기의 꿈에 대한 목표에 대한 또 사람과 아이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관계, 생활, 소통. 네, 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노트에 녹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와 그렇겠네요. 함께. 네. 네, 그래서 포천일고 땡스 히어로 감사 나눔이 저희 학교 사업으로 첫 번째로 시작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네. 저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가요? 네. 뒤에 뭐 다른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보셨구나.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네.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감사 나눔 강사예요. 그러면은 감사 나눔이요?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별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고 쓰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걸 꼭 뭐 말하고 쓰고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나눔도 어떤 학습이 돼야 되고 교육이 된다는 거를 새삼 느꼈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요. 감사 나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론 다 쓰고 계시죠. 그럼요. 본인도 쓰고 계시죠.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5가지지만 5가지가 안 될 때는 최소 1가지만이라도. 그래서 1가지만이라도 매일매일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특히 누구에게 많이 감사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누구? 가족이죠. 그렇죠. 근데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해. 당연한 거로 당연해. 네. 응. 그러니까 밥 해주는 것도 당연해. 남편한테 감사하는 거 떠올라요? 빨래하는 것도 다. 우린 떠오르지. 나는. 어떤 건데요? 어? 어떤 건데? 윤 선생님한테 일단은 어떤 거? 나를 바라봐주는 사랑스러운 눈빛에 감사하는 거. 눈빛에 가면 아주 감성적이에요. 가끔가다 욕할 때도 있어요. 눈으로 욕할 눈으로 때도 있지만 욕하는, 그것도 뭐 저를 아끼는 위해서 저의 발전을 위해서 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만회에 대해서는 감사할 게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감사할 거리가 많겠죠. 미안한 것도 많고 하니까. 많은데 어떻게 한다? 아껴. 표현을 안 해. 왜 아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만나는 그 남자 분들한테는 많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제발 이야기? 아끼지 마라.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라. 뭐 싸갖고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적금 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잘해. 적금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고에 써 있잖아요. 네. 뭐라고요? 시작. 자,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감사, 미소.
네, 감사한 미소. 네,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번 정도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제가 요즘 도전하고 있는 게 하루에 감사합니다 100번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계단을 오를 때도 감사합니다를 하고 화장실에 이동할 때 늘 그냥 입에 좀 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해요. 올해 2023년 내가 감사로 뭔가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실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실천이 해주시면 좋을 것 중요합니다.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나만 실천하는 게 아니죠. 누구하고 함께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감사 인사 좀 많이 합시다. 그 다음에 감사 문자. 우리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카톡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많이 해요. 하죠. 예, 그래서 가족방, 또 지인들방, 무슨 또 동호인방 많잖아요. 그때 첫 번째로 쓰는 거를 감사합니다로 쓰면 어떨까? 아, 좋죠. 네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에 대한 감사 문자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벤트성, 감사 카드, 감사 편지 쓰기, 그리고 또 뭐니 해도요, 방문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객지에서 따로 사시는 아들, 딸, 이런 분들이 집에 가셔서 부모님한테 감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시면 좋겠고, 그럼요. 자주 가면 좋죠. 네. 하나 더 하자면 하나 더 뭐? 포옹, 포옹? 감사포옹. 포옹 가족끼리. 네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많이 제지됐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 포옹,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네. 항상 부모님 찾아뵙고 손도 잡아드리고,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포옹도 하시고. 안아드리고. 네. 그래서 따뜻한 그 사회를 만드는데 감사 나눔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녀분들만 안아주시지 마시고 부모님도 꼭 안아주세요. 남편도 꼭 안아주시고 네. 아내분도 안아주시고. 네. 자, 그럼 제 소식은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아유, 뭐 30분 동안 아주 알차게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후원 회원님들에 대한 또 후원 증서부터 시작해서 네. 감사의 표현까지 해주셨고, 2023년도 계획 또 말씀해 주셨고, 포천일고 계획까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우. 거기다 맨 마지막에 감사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까지 정리를 말끔하게 해주시는 우리 유영주 사무국장님께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5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바로 방송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옆을 봤더니, 유영주 사무국장님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박경희 지도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그리고 지도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감사 나눔 지도자 1기 박경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우리 그 지도자님은 계속 모시고 싶었거든요. 네. 네, 단톡방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저희 그 땡스 레터 지금 그래티튜드로 바뀌었지만 뒤에 후원 광고를 꾸준히 해주시고 계시면서 행복 나눔 인류에 후원을 계속 해주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거기다가 또 이천 지역에서 활동들을 굉장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일기잖아요. 일기 네. 때부터 거의 한 10년 이상을 계속 감사나눔과 인연이 돼서 하고 계신데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봐야지 했는데 이제서야 모시게 됐어요. 아우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네. 자, 우리 또 박경희 그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2시 반부터 저희들이 허락된 시간이 3시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그 시간 동안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도록 자, 화면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감사 나눔 교육 활동 사례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요거 좀 잠깐만 설명을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이런 네네. 귀한 자리에 아이고야.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는 교육 활동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이틀 동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급하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러게요. 그래서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네. 연락은 그 전에 드렸는데요. 이 템플릿 만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늘 그래서 수고해 맞아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보시면 네네. 네.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네. 1번부터 이게 번호 15번까지인데 아마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을 네. 거라고 그런 생각이 것도 들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해봤는데 사회복지과 이제 학생 대상으로 자아성찰 1, 2, 3 프로젝트를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아이들 교육. 어릴 때 아이들 네네. 중학교 다닐 때 그 심성개발반 그때 CA라고 했죠. 네. 그 주말에는 CA에 이제 인성교육 강사로 이제 교육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아이들 어릴 때는 서울의 강동구에 살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정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아이들 어릴 때는 영어 학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오셔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그 노인복지관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교육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팝송반, 영어 팝송반을 하고, 그 다음에 심성 수련반을 할 때 또 이제 감사 교육을 좀 했습니다. 팝송반을 하셨다고요? 영어 팝송반을. 영어 했습니다. 영어 굉장히 그럼 잘하시는. 아니요. 잘한다기보다도. 우리 유영주 사무국장님하고 네. 저하고 아까 좀 전에 네. 한 15분 전에 영어 울렁증 있어가지고 막 했다고 했는데 또 이 팝송반을 또 하셨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 친정 어머니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잘하시고. 네. 근데 저는 잘은 못해도 또 듣는 걸 좋아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영어를 또 이제 하는 분도 있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밑에 한국말 적어가지고 그렇게 번역해서. 예예 CD 틀어놓고 번역도 네네네. 하지만 한글로 발음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음. 이제 CD를 틀어놓고 이제 매주 이제 한 곡씩 뭐 두 곡. 아우 재밌었겠네요.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1년만 교육봉사를 하려다가 3년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년 차부터는 제가 이제 노래도 좋지만 심성 네. 수련반. 네네. 이제 왜냐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외로워하시고 또 맞아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고독해하시는 우울감도, 분들이 우울감도 많은 분도 있고 또 고독해 하시고 이래서 네네. 이제 심성 수련반을 하면서 감사 교육도 좀 이제 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그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또 교육봉사를 하면서 네네. 우리 아이들 학교에 들어가서 자원봉사 교육도 할 때 감사 교육도 좀 병행을 했지요. 했고 그다음에 세계 네. 시민 교육도 네, 이제 같은 다 그런 식으로 좀 했고, 동부 보호 관찰소 상담자 네네. 비행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네.
네, 지금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 쭉 보면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어르신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로 청소년과 노인 쪽으로 제가 네, 교육 봉사를 하면서 감사 나눔 교육을 항상 병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천에 이사를 와서는 이천으로 네, 네. 넘어가네요. 그렇죠. 이제 이천에 이사 와서는 그때는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긍정심리적으로 논문을 쓰다 보면서 네. 긍정심리 감사 행복 교육을 이제 그 교도소에 그 이천 옆에 여주가 있어요. 네. 그 여주 소망교도소와 여주 네. 교도소에 이제 감사 나눔 교육을 인성 교육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천의 국군교도소에서 계속 이제 자아성찰 감사 교육을 해서 인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주대에서 자원봉사 교육 강사를 하면서 또 감사 교육도 같이 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네. 이천에 이사 와서도 제가 이제 그 팝송반을 없던데 다시 이제 개설을 하면서 아, 네. 그럼 또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사를 또 오셨어요. 그런 이천으로. 콘텐츠가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이천의 노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러면서 이천에 또 1년에 한 번씩 노년학교라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감사 나눔 교육을 또 병행을 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주의 민들레 대안학교에서도 역시 이제 감사 나눔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천의 다문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주민 노동자들 네. 지역아동센터, 네. 예,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책적 배려 대상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책적 배려 대상으로 감사 나눔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 청소년 상담 아, 네네. 복지센터. 이제 이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이제 여가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네. 예, 여기서는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학폭 예방 교육 이런 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걸 하면서 제가 항상 이제 그 행복 교육으로 감사 나눔 교육을 처음과 끝에 항상 병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 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이천에 좀 학폭으로 힘들어하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네, 그 학교에 전번에 한번 들어가려고 하다가 네네.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조만간에 또 시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네, 기관 네.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걸 이제 사진 자료를 한번 네.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죠. 자세하게 한번 네, 보도록 네. 하죠. 이 사진 자료는 사진이 빼곡해요. 네, 그렇죠. 이거 찾느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노년학교의 그 이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 노년학교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화면. 네, 이거는 10회기 중에서 이제 그 10회기 안에 주제가 감사하기가 있지만 네네. 10회기 내내 항상 감사 숙제를 내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감사 숙제를 참 감사 쓰기죠. 하루에 5감사 쓰기를 굉장히 잘해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어르신은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네. 감사 쓰기를 하면서 며느리에게 갑자기 고맙다니까 그 며느님이 어. 제주도에 여행 티켓을 끊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하면서 그래서 이 감사 쓰기 숙제다. 이거 할만한데? 예, 그래서 할만하네요. 숙제 계속 너무 잘하신다 하면서 숙제도 하고. 어머니가 오시면 늘 냉장고 문을 여시면서 제주도도 가고. 어, 냉장고 문을 여시면서 늘상 이렇게 며느님하고 늘 다투셨대요. 뭐 무슨 얘기가 알 것 같아요. 그쵸. 뭔지. 그러니까 오시면 늘 이제 진짜. 힘들어 하시는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 쓰기를 하면서 며느님하고 관계가 네. 굉장히 좋아지면서, 오죽하면 제주도 여행 티켓을 끊어주시면서, 계속 이걸 하시면 앞으로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 감사한 마음이 네, 며느님한테도 전달이 돼서. 그렇죠. 이 사례뿐만 아니라 그런 네.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이제 네네. 노년학교 보통 이제 10회기를 하고 여기는 인원이 또 많이 올 수도 없어요. 지원 사업이라서 딱 15명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또 하고 한정돼 싶어, 있으니까. 네, 그죠?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좀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위에는 그 우리가 수업했는 사례들, 그리고 제일 위에 오른쪽에는 결과물 같은 거. 네네. 네,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한정된 공간에 제가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맨 밑에 보시면은 노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맞아요. 거기에도 이제 같이 감사 네네, 들어간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청미, 이천에 청미 노인종합복지관이 또 있어요. 네. 노인복지관에 여기서 이제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을 의뢰를 해서 이제 그때 40명 정도 어르신들하고 했는데 원래는 30명이 정원인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듣고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 거의 40명 가까이 하게 돼서 끝날 때까지 거의 인원이 줄지 않았는 상황이고 이제 10회기를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 결과물을 달력으로 그 다음에 달력으로 만드는 게 이 굉장히 옆에 있는 게 그 달력이구나. 네네네, 달력에. 이게 뭔가 했어요, 네, 달력이에요. 지금. 1월, 12월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네, 12장 12월까지 12장인데 우리가 수업엔 사진을 한 장씩 넣었는데 그 옆에 사진을 그대로 제가 넣는 걸 한번 그러네요. 넣어봤어요. 그러네. 그 사진이 그 그쵸, 사진이네요. 그쵸. 맞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콘텐츠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네. 있네요. 그리고 중간에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노년학기 했는 거를 이제 과장님이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사진 자료나 이런 걸 다 제가 드리니까 이제 그런 걸 모아서 책자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다 책자로 또 배부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네네. 정말 네. 감사한 일이네요. 네, 다음 그다음 화면은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천시 가족 센터에 보면 다문화 부부관계 네. 증진 프로그램으로 그때 이제 과장님을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천은 그 도농 복합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그 다문화 부부가 많아요. 네, 다문화 분들도 많고 이주민 노동자도 많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감산하는 교육을 앞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도 효과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보면은 그 담당자들이 이제 현수막을 만들어 주신 거고요. 처음 네. 시작할 때는 이제 케이크를 가지고 이제 그러네요. 처음 메뉴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 왼쪽 두 맞아요. 번째 끝에도 사진. 또 이제 끝날 때도 그랬는데 그 위에 오른쪽에 중간에 두 개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그 남성분은 다 한국 분이세요. 근데 여성분들이 다 동남아 네네.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온 한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다양한 동남아국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어떻게 그분들이 원래 평상시의 관계들은 좀 어떠세요? 평상시에 그 부부 관계는 볼 때는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네.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중도 입국 자녀가 있어요. 네, 이제 네. 이분들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재혼인 경우도 또 네. 있는데 어떤 분은 중도 입국 자녀가 청소년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아버지와 이 중도 입국 청소년, 중국 청소년 아들이죠. 네.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래, 거기에서 오는 거기서는 갈등들이- 갈등도 의외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위에 있는 사진들은 부부관계 향상인데 네.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러네요. 입원만 하고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는 그 중국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싸쓰기를 하면서 네. 화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또 항상 숙제를 내주거든요. 첫날에는 사람들 숙제 내준다니까 부담스러워 하는데. 근데 저도 부담돼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이제 숙제 내줘요? 감싸쓰기 숙제죠. 감싸쓰기? 왜 감싸쓰기를 해야 되고 감싸쓰기를 할 때 어떤 우리 정신적으로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래서 감싸쓰기를 하면 좋지 않겠냐니까 대부분은 많이들 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감싸쓰기 숙제를 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여보 커피 한 잔을 태워주세요. 내가 감싸쓰기를 감사하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이 할 수 없이 늘 받아 먹다가 태워주면서 아내가 남편이 커피를 태워줘서 감사합니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녁마다 남편과 아내 앞에서 서로 읽어주기가 숙제인데 그렇게 했더니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화해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혼은 안 하고 친구 부부가 또 한 상 데리고 왔어요. 자기들 좀 심각한 부부라고. 그래서 와서 화해가 됐고 원래 5쌍을 했는데 그 6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고 났는데 이게 우리가 7회기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과장님이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네요 하면서 좋네요. 진짜 심화 프로그램으로 말로만 들어도 감동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는 가족 다, 그러니까 고부,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또 중도 입국 자녀 있으면, 근데 청소년 아이들은 안 오더라고요. 크다고 안 오고. 그래서 어린 아이도 오고, 가족이 다 같이 와서 심화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꼭 말이 필요 없는 신체 언어라든지 미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네. 국적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할 수 있는 언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심화 프로그램은 그래서 표현 예술로 제가 한 거예요. 즉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뭐 플러스 카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가족끼리 표현 예술식으로 몸짓으로 서로 이제 사랑을 그렇죠.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말이 안 되면 그렇죠. 몸으로 우리가 근데 한번 충분해요. 어우. 가능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신 시어머니 분이 이제 말은 한국말을 잘 못하시더라도 이제 자기가 사랑을 받고 감사의 말을 듣고 이런 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화 프로그램은 원래는 과장님이 예정을 안 했는데 감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부부 관계가 정진이 되는 걸 보시면서 남은 예산 이거 다 해야 되겠다면서 심화 프로그램을 그래서 3회기로 했고 또 하고 나니까 아버지 교실도 또 아버지 하자. 교실도. 하자. 그래서 아버지 5분 오셔가지고 뒤에 자녀들 어린 자녀들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교실도 하면서 오른쪽에는 감사석이 네, 이제 하고. 결과물이고 이제 이 모든 거를 그래서 한 달 만에 한 거를 심화 프로그램 아버지 교실까지 하다 보니까 2달까지 하게 돼서 아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야외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강원도 양떼 목장에 가서 제 밑에는 버스 안에서 제가 숙제를 해준 거예요. 또 또 감사쓰기. 아니 이거 숙제. 그래서 박경희 선생님의 네. 박숙제 지도자님. 네, 저는 항상 이제 왜 숙제를 해야 되냐 하는 걸 먼저 네, 네. 이해를 시키고 내주니까 네.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숙제를 줬다? 제 밑에는 네. 부부 이제 그 버스 안이에요. 네. 예. 그래서 관광버스 안에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쓰기 오감사 행가를 읽어주는데 부인이 아내의 흐뭇한 미소가 보이시죠? 네. 그래서 갈 동안에도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강원도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밑에 양떼 목장,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남편이, 맨 오른쪽. 예, 남편이 감사쓰기 했는 그런 결과물을 제가 별도 올렸습니다. 예쁘게 그려가지고. 아, 네, 맞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한번. 그 다음에는 예, 지금 외국인 노동자의 한글 네, 학교입니다. 이천 성당의 그 지하에 보면은 교육관이 있어요. 그 교육관에서 이제 기초반 또 이제 중급반 그리고 이제 시험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한 40~50명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2시간씩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급반, 왕초보반, 뭐 초급반, 중급반, 또 시험반 이렇게 해서 다 모아가지고 저는 이제 감사 행복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수업에 대한 봉사를 해주시는 그렇죠. 거구나. 왜냐하면 이제 한글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네. 근데 한글만 하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한국도 금방 배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네. 이제 2시간을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 해요. 한글을 배운 거를 그렇죠. 통해서 응용하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융합적으로.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 다른 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그렇죠, 그렇죠. 아우. 여기 안에 제가 미술 치료도 넣고 표현예술 치료도 넣고 또 네. 이제 심성 치료도 넣고 또 긍정 치료도 넣고. 아, 아까는 숙제를 여러 그렇게 가지 하더니 모든 여기서는 거. 치료를 그렇게 하시는 네네.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박치료 지도자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또 어떤 분들은 한글도 좋지만 또 이걸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정말. 예, 그러다 보니 저도 한 1년만 하려고 했는데 3년 정도 하다가 아우, 코로나가 왔어. 세상에. 그 코로나 와가지고는 못 네.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죠, 그죠. 네네. 많이들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수업을 하든 간에 항상 감사 미소. 네. 예, 이걸 이제 항상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 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 여주 소망교도소와 국군교도소. 근데 여주 교도소는 자료를 못 가져가게 해요. 안 그래도 이거 좀 궁금했는데. 아, 네네. 네. 자, 여주 교도소는 자료 못 갖고 오게 한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네네. 예.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이제 여주 소망이라든지 국군교도소는 뭐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 이런 자료가 좀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위에는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제가 수업할 때고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성인 그 재소자들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경험이 없어가지고 6개월을 망설였어요. 아, 누가 경험이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동부보호관찰소에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네, 아까 했기 때문에, 예. 것처럼. 근데 이제 여주 이천 쪽은 청소년 교도, 그러니까 보호관찰소는 네네. 그때 제가 왔을 때는 발견을 못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인연이 돼서 이게 아, 네네, 하시게 된 그러게요. 건지. 제가 이제 그 강동 동부보호관찰소에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조선일보 신문의 사회면에 네네. 기사가 나왔어요. 여주 소망교도소가 곧 오픈이 됐나?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 대한 기사가 나와서 제일 마지막에 봉사자를 기다립니다는 그 기사가 되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주 소망교도소가 생기면서 많은 네네. 분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이제 교육봉사가 네.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교육봉사 부분에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렸죠.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육봉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자원봉사 교육 강사니까 교육은 안 받아도 되니까 바로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이 1회기를 하고 제가 2회기부터 7회기까지는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죠. 그렇게 이제 제가 한 1년 반인가 2년 동안 하고 그리고 위에는 이 소망교도소 했는 그 자료를 네네. 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책자고요. 네네. 밑에는 이제 국군교도소 자료입니다. 밑에 국군교도소에는 지금 계속 코로나 전까지도 네.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풀린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했습니다. 어떻게 제도자분들께서는 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뭐 어떤 효과라든가 어떤 반응이 근데 있나요? 보니까 그 소장님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요. 달라요? 네네. 소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경우는 제소자들도 많이 따라오고 또 별로 그 반대인 경우는 또 조금 덜 하고 그런 약간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일반 분들보다는 훨씬 더 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네, 드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조금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좀 들여서 네. 그분들께 네. 교육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소장님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이게 교육이 끝나더라도 일상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네. 그걸 좀 인지를 좀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는 원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갈 마음이거든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갔다가 오면 제가 더 보람을 느끼고 제가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보람도 느끼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천에 살고 있는 한 계속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원봉사 학부모 강사단 양성 이제 이런 걸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학생들에게 자아성찰 123 프로젝트. 사회복지과 학생들은 제가 2013년도에 사회복지과 학생들에게 이제 사회복지 그 실전 기술론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될 입장에서 네. 사회복지사가 자살한다는 그 기사가 3건이 연달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자아 존중감을 좀 향상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저는 나름대로 1, 2, 3 프로젝트를 했는데 1일 1선 그리고 1일 1선행 3원 하루에 3가지 감사하는데 2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 그때 제가 감사 나눔 신문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오세준 대표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네. 그때 이제 제가 이 지도자 과정을 하게 됐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기. 네, 그래서 일기가 네. 됐고 또 우리 아이들이 했는 자료들을 모아서 제가 그때 대표님에게 보여드리기도 했죠. 네. 그때 2013년인데 벌써 뭐 10년이 다 돼가네요. 진짜요. 네. 그다음에 여주의 민들레 대안학교 그리고 여주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쪽에서 역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행복한 감사 나눔 홀씨 시민교육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공모 선정 사업으로 주간의 영남 향후에서 했고요. 땡스리트에도 나왔었죠. 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2000에 참여 기간이 6기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들 그리고 이천시 가족센터의 다문화 부부, 다문화 가족 그리고 요양원의 요원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제한군인 여성회 그리고 이제 복지시설 성회원 이렇게 참여를 했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거는, 제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하고 우리 감사나눔교육 2010 발전기획위원회
행정교육복지분과 요거 화면이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 네. 좀 요거는 설명을 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인가요? 그때 민선 6기로 2010 발전기획위원회 이제 그 모집을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막 이천에 이사 왔을 때예요. 네. 그래서 이천을 위해서 제가 뭔가 좀 도움이 될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4개 분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사진 보니까 2015년. 맞아요. 네네. 그래서 4개 분과에서 저는 이제 행정교육복지분과인데 네네. 각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육분과에서도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감사나눔 교육이 이제 채택이 됐어요. 어우, 예, 그래서 시장님 앞에서 각 분과별 4개 분과니까 4개의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때 과장님이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글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과장님이 이 책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발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죠? 왜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죠? 제주도 말 사업을 이천에서도 할 계획으로 우리 시장님 그때 시장님이 말 사업을 채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게 채택을 못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 정신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시장님이 굉장히 그런 걸 필요성을 느끼시면서도 그럼요. 네, 이제 말 사업을 그래도 채택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내년에는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나 내년의 계획은 우리 그때 못했는 그때 이걸 보고 좋은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이제 시장님이 바뀌셨지만 다시 한번 네네 시도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있습니다. 결과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의 뭐 이렇게 쭉 지나온 얘기들을 쭉 해주셨어요. 네네. 특히 이제 감사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항상 후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요거. 네. 대가용 볼라모. 네. 네. 후원해주고 계신데 요거 얘기를 좀 제가 네. 한정된 지식으로 요거를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네.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오신 김에 요거 좀 제대로 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화면 보시면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요거보다 지금 이제 그 대관령 볼라모 네. 11년 전쯤인가요? 네. 이게 이제 저희 옆지기가 옆지기. 예. 남편. 네. 예, 저희 옆지기가 나무를 굉장히 사랑해요. 나무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나무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또 선견 지명이 있다고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깨알같이 자랑을 또 해주시네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대관령 700고지에 그 네네. 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나무가 한 5년 동안 키워서 이제 5년이 지나면 자를 수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초겨울에 눈이 오기 전에 초겨울에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일하는 도우미 인부들을 한 6명, 7명을 같이 가요. 네. 그래서 이제 3시간 지난 한 뭐 새벽 3시에 가면 이제 6시 반부터 나무를 잘라서 그래서 한 오후 4, 5시 어두워질 때까지 잘라서 네네. 5톤 트럭에 가득 싣고 온대요. 저는 이제 너무 빠르니까 이런 시간이라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경기도에 저희가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보면 대포리에 그 미산딸나무 농장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무를 엄청 좋아하시는군요.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래서 미산딸나무 농장에 가져와서 심어 본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사진 화면에 보면 왼쪽에는 700고지 대관령 농장에서 심은 벌나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거는 미산딸나무 저지대죠. 색깔이 달라요. 저지대인데 똑같은 나무였는데 네. 몇 년이 이게 한 5, 6년 지난 나무일 거예요. 네. 지나고 나니까 왼쪽 거는 무늬가 선명하죠. 네. 그리고 이게 빠르게 성장하는 데 비해서 이 저지대에 있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미산딸나무 농장의 거는 이 무늬가 희미하고 성장이 더딘 거예요. 하려면 이게 대관령에서 그렇죠. 나온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진짜 너무 좋은데, 근데 사실 우리 소비자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오기 3년 전인가 네. 그 지상파 방송에 몸신 내 몸 사용 설명서 네네. 또 들어본 것 청기 같아요. 누설인가 그런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에 그 60대 간암 말기 환자가 남성이 이제 그 1년 동안 네.
뭐를 이렇게 꼬아서 먹고 그냥 뭐 그 국 끓일 때도 넣고 물로도 먹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인이 의사가 간암 말기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이때요. 네. 근데 강원도 산골에 모든 걸 정리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이 꼬아 먹이가 1년 동안 해서 다 나았다는 거예요. 볼나무 근데 이거 나중에 드시고.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왜 바로 안 얘기해 주잖아요. 소뚜껑 이렇게 마지막에 열어주는데 짠 하는 게 볼나무라는 거예요. 아. 근데 저희 옆집이가 이게 내가 심어놓은 거다. 저는 근데 그 전까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나 이거냐고. 아직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이후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당근이 좋다면 그 다음날 당근이 금방 다 나간대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뭐 조금 과장 표현하면 난리 났는 거예요. 아, 난리 왜냐하면 사실 애주가들이 많잖아요. 아유, 한국 그리고 사람들 그래서 간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소주가 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술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너무 심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그래서 처음에는 옆집에도 저도 바빠가지고 납품을 한 거예요. 어디다 납품하셨어요? 약초 가게, 약초 약초빵 가게에다가? 아, 이런 볼나무. 이런 걸 이제 그 했는데 거기서 턱 A급을 주셨어요. 잠깐만. 약초 가게에 지금 납품할 정도면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박스 열어가지고 봤더니 네네. 여기 지금 요런 게 있어요. 아, 네. 요게 이건 있는데 제가 이게 뭐냐면 벌나무의 효능. 효능이 뭔지 알아야지. 왼쪽에는 알죠. 그렇죠. 맞아요. 벌나무의 효능은 왼쪽에 있고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컴퓨터에 찾아가지고 왼쪽 거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는 그런 자료들을 모은 거고 오른쪽에는 저희 이제 대관령 농장에 위에는 네. 농장 사진이고 밑에는 업용 방법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2년 동안 남편 네네. 사무실에 이 벌나무 액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커피 드실래요? 벌나무 드실래요? 하면은 벌나무. 99%가 다 벌나무 달래. 그리고 이제 남편분들 친구분들이 예주가들이 많으세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지방 간 수치가 높은데 신기하게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가운데 네네. 놓고. 그래서 이 이제 가운데다 효능이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여기 뭐 보면은 이제 벌나무에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대요. 그 성분이 간을 뭐 보호하고 간 세포를 재생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대요. 그다음에 이제 간 질환에 이게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아, 그러네요. 간염이라든지 간암 또 지방간 그리고 간경화 이런 거 걸리신 분들이 이제 그 아주 특효가 있나 봐요. 그리고 네. 실제로는 제가 많이 듣는 입장에서는 지방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숙취 해소. 이게 두 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헛개나무 아시죠? 네, 헛개나무. 저는 술을 잘 못하는 저도 헛개나무는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헛개나무보다 이 벌나무가 헛개나무의 18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강원도 연구소에서 했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서 이게 콩팥 기능을 향상시켜서 이뇨작용이 있대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네. 그래서 코로나 올 때 이제 이걸 액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남편은 옆지기는 술자리가 있을 때만 먹어요. 네네. 그 숙취 그건 저는 숙취를 몰라요. 그 단어의 뜻을. 근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항상 이거 한 포를 먹고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시면 하루가 너무 제가 깨어나죠. 깨어나기도 하고 제가 원래 좀 수업을 하고 나면 피곤을 많이 타거든요. 네. 제가 피로를 좀 많이 타면서 홍삼을 먹었어 그동안.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하고부터는 홍삼을 안 먹고 이걸 하는데 밤 12시까지 안 피곤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밤 12시까지 하고 1시에 자는데 시계를 보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화장실에 소변을 저는 큰 문제는 없는데 너무 이거 먹고부터는 소변이 너무 시원하고 시원하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중년 여성분들 네네. 많이 불편 겪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뇨작용에 대해서는 진짜 많네. 그리고 이제 벌나무에는 이제 그 또 살리드로사이드가 한 40%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피로를 피로는 간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계되는 게 한 40%의 이 성분이 있대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할머니예요. 네. 이제 손녀가 있다 보니까 할머니 소리 듣는데 밖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아니요, 노화 방지 노화 효과가 방지. 있다고. 그래서 노화 방지 노화 효과가 방지 있다고 하니 효과. 저도 은근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네, 열심히 네. 어쨌든 먹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독성이 없어갖고. 아, 네네, 그렇네요. 누구나도. 독성이 없어서 누구나 섭취하고. 근데 이 모든 거는 저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인상 김일훈의 신약이나 안덕균의 한국 네네. 본초도감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걸 제가 출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네. 안 그래도 지금 요거 지금 요거를 이건 제가 얼마 좀- 전에 다시 만들었어요. 네네 꺼내봤거든요. 여기, 네네. 그래서 개별 포장 15포, 박스 15배가 30%. 이렇게 30% 네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네이버 쇼핑에 인터넷 네이버 쇼핑에 올라갔고, 네네. 그리고 작년 4월에 올라갔고, 또 그걸 보고 8월 달에 저 쿠팡에서 입점 제한 전화가 왔습니다. 쿠팡에서 네. 그래서 입점 제한. 예, 어머 어떻게 그 많은 벌나무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나요 하니까 이번 말씀이 해발 700고지는 대관령이니까. 대관령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 3일 동안 요즘은 빠른 건조기가 있는데 그 빠른 건조기가 고온에서 했을 때는 인체에 유해 성분이 나올 가능성이 많대요. 네. 그래서 느리지만 저희는 자연 건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일을 해요. 네. 그래야 또 약초빵에 네. 특혜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일 동안 자연 건조하는 거 그 두 가지는 대관령밖에 없더라고요 네. 하면서 이거 속된 표현은 앞으로 대박이겠네 그런 표현도 해주셔서 굉장히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최근에 또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천 지역에 그 하나로마트 네네 농협 본점 하나로마트에서도 계약을 또 하셨다고. 네 계약을 했습니다. 아우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사업 번창하시기를 네, 아유,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그 대관령 벌나무 순회 저희 후원 광고를 통해서 후원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그 소중한 후원 해주신 거는 이제 취약계층 정서 지원 사업에 또 소중하게 쓰길 예정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방송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유튜브 하다 보면은 그 정보 더보기란이 있거든요. 그걸 탁 누르시면은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거 구입해야 돼. 바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화번호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자 주문도 네네. 네, 문자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 010 저는 2100-4538입니다. 4538에서 문자 주문도 가능하니까 네네. 많이들 구입을 시간 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대관령 벌나무로 검색하시면 돼요. 네, 대관령 벌나무 여기 네네.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박경희 지도자님 이천 지역에서 그리고 또 그 전에는 강동구 네네.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거 네. 감사 나는 활동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고 네. 앞으로의 계획도 살짝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벌나무 정말 몸에 좋은 거, 네. 간에 좋고 이뇨작용에 좋고 네, 항산화작용 네. 젊어지는 몸에 좋은 네, 것까지 네. 그걸 또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네. 저희들이 또 언제나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은 방문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네. 그리고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한 5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5분이 이렇게 길 줄이야. 네. 바로 또 시작이 됐고요. 아까는 박경희 지도자님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옆에는 우리 오세천 네. 대표님하고 안녕하십니까. 같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3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인가요? 네. 지난달에도 그러시더니. 아예 같은 내용. 복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아, 대표님 머리요. 머리 예쁘게. 네. 요거. 감사합니다. 저 좀 잠깐 보시겠어요? 네. 아니, 대표님은 할 때마다 제가 머리를 만져드리는 것 같아요. 됐어.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 살짝 이렇게 만지시면서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머리가 같아요. 자꾸 내려오네. 네네, 머리가 내려옵니다. 자, 요번에 오세천 대표님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오세천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행복 나눔 밀리오 지도자분들 그리고 회원님들 소식을 잠깐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회원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장필규, 우리 지도자님이신데요. 네. 지금 행복일 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고, 고용노동부 내공 강사, 이렇게 해서 쭉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요. 장필규 지도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복 나눔 인류 지도자 14기로 알고 있는데요. 14기로, 그 수료를 하시고 자격증을 받으시고 열심히 지금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은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이라고 해가지고 고용노동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여기에서 그 카운슬링을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네. 중장년 경력 카운슬러 양성 과정에 수료를 하셔가지고 중장년층, 그러면은 이제 노인분들까지도 이제 포함이 될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교육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받으신 거는 받으셨어요. 네. 받으시고 옆에 보시면 상장도 받으시고. 상장을 받으신 건 뭐냐면 우수 강사로. 우수 50 강사로. 플러스 네. 재단이 실시한 50 플러스 네. 우수 강사 우수 강사 콘테스트에 콘테스트에 참가해서 우수 강사로 선발이 되셨네요. 네, 아주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50 플러스 센터 그러면은 각 구마다, 서울 지역의 각 구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장년들에 대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새로운 경제적인 부분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교육 강사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반가우신 분 계시네요. 유명한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하얀 제비의 노래라는 생태 환경 동화인데요. 그 전에도 아마 아시는 분 기억나실 거예요. 낙동강 1300리 구비구비 아름다운 물길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생태 환경에 관한 또 그런 신간을 좀 냈었거든요. 그 생태 환경 동화가 몇 권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동화의 두 번째 수달의 여강 나들이, 네. 이것도 생태 동화 네. 같고요. 꾸불꾸불 남한강, 그리고 무학대사가 빠가사리 똥, 그것도 생태환경 동화 같고, 지룡이의 꿈. 네네. 요즘에 아무래도 그 환경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들 관심을 갖고 네. 있는데, 네. 그 저학년들을 위해서 이게 요거는 이제 창작 동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하얀 제비의 노래라는 신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주변에 이게 손자, 손녀나 자녀분들 네. 계신 분들 있으면 구입해가지고 선물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의 정서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그렇죠.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네.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또 유명한 우리 작가님께서는 저희 행복나눔 인류 지도자세요. 그렇죠. 몇 개인지는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주 열심히 출신이고. 하셨습니다. 이번 신간이 시안으로 날아온 사랑의 제비가족에 대해서 제비가 네. 시안의 집에 이제 날아왔다. 둥지를 틀은 틀었네요. 거예요. 네. 둥지를 틀었는데 이 제비 새끼들 중에 이제 부화가 돼갖고 나왔는데 한 마리가 알비노 증후군 제비였다고요.
알비노.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제비도 색소 결핍증 우리 그 사람도 네, 알비노라고 해서 네, 눈썹 하얗고 머리 하얗고 막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눈동자도 파랗고 그러신 알비노 분들이 증후군. 네네. 근데 제비도 그런가 봐요. 네, 눈에 잘 띄어서 천적들의 모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이제 그 시안의 그 가족들이 그 제비를 위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는데 그 흥미진진한 그 내용들이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입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작가님 신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 또 오세천 대표님이 준비해주신 감사하면 좋아지는 것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네요. 묻고 답하기 또 진행을 해주실 왜냐면 거예요. 이제 감사하면 뭐가 좋아지냐. 네. 우리 첫 시간에 유영주 사무국장님이 쓰고 말하고 나누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감사의 쓰고 말하고 나누기. 근데 그거 하면 뭐가 좋아지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답이라고 보면.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답을 저희가 이제 이 활동을 10년 넘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들이 있고 또 감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구하는 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좀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일단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는 많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걸 요약을 하면 4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첫째로는 이제 정신 건강이 좋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분이 좋아진다, 행복해진다, 뭐 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사이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시간에 박경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혼하려고 하는 이 부부가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다문화 네, 가정에서의 네, 네. 고부간의 문제, 뭐 인간관계 좋아진다. 이거 굉장히 사례 많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체 건강, 몸도 건강해진다는데, 요게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이제 있고, 연구된 것도 있죠, 당연히.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건강해진다는 거죠? 일단은 심장 기능이, 심장 기능. 심장 기능. 근데 이제, 연구자들의 얘기로는 이제 뭐 암 얘기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얘기요? 네. 근데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좀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니까 일이 네. 잘 되고 뭐 우리 또 10년 경험을 하다 보면은 감사를 배우고 났더니 회사를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 동료들하고 인간관계가 또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다 보니까 또 같이 호흡이 잘 맞아서 생산성이 좋아졌다. 뭐 예를 들어서 품질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 이제 일이 잘 된다. 그런 사례가 되고, 요 연구는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버클리 캠퍼스에 있는 The Greater Good Science Center에서 5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에 걸쳐서 어느 재단, 존 템플런 재단 지원으로 5년간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죠. 네. 책으로 나와 있어요. 책으로 나왔고 한국에도 이제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요겁니다, 요거. 요 책이. 여기 이제 한국에서는 감사의 재발견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원 제목은 The Gratitude Project입니다. 이게 더 원 그래티튜드 제목이. 프로젝트.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그 소중한 책이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물이 어떤 것들인가를 참고하시려면 이 책을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신 책이죠. 그리고 이제 논문도 좀 있겠지만 논문을 좀 읽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책만 참고를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를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이거 지금 책을 한번 소개를 네네네. 해주셨는데 또
책들 소개해 주실 부분이 또 한 군데 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뒤에 보시면. 이거요? 이거가 아까 비치니까 이게 여쭤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네네네. 이거 자유도서대를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들었죠. 이거 뒤에 네, 보면은 뒤에 보면, 네. 감사와 행복에 관한 뭐 여러 이제 책들이 있어요. 약 300여 권 됩니다. 자, 요거를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자유도서대인데요. 단 네. 우리가 1월 이 독서니까 2권씩만 가져가세요. 이런 뜻이고 아직은 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 반납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반납 안 하셔도 돼요? 네, 반납하실 필요. 오. 왜냐면 이건 저희가 기증을 받았어요, 이미. 기증을 예. 받았고 이렇게 그 책 읽기를 어차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니까 좀 더 권장한다는 그래서 의미에서. 이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도 좋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그 택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직은 저희가 못해서.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좋겠죠.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될 텐데 당분간은 이제 필요하시면 참고로 어차피 이제 여기 그 사단법인 사무실도 한번 오시고 뭐 이렇게 구경도 좀 하시고 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책들 책들 많죠. 많이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그 자. 책들은 이제 그런 책이고요. 자,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그 이렇게 정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자,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례죠. 사례.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행복해졌다. 또는 웰빙감이 증진됐다. 삶의 만족도가 증진됐다. 또는 다른 긍정 감정을 향상시켰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기분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근데 대표적인 거는 우리 말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행복해진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 네. 얘기 참 많이 했죠. 그런 얘기들을 묶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그 이점영 교장 선생님이 이제 계셨을 때 연구를 좀 하셨는 건데, 중대 부속 초등학교에서 감사교육 연구팀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사의식이 교육 전후 해서 67점에서 이제 91.6으로 이렇게 향상이 됐고, 행복의식이 향상이 됐네요. 79에서 91로.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는 거는 연구자들이 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10여 년이 넘게 이런 또 경험들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면 행복해지는구나.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감사하면 좋아지는 것들의 1번입니다. 네, 맨 밑에 보면 권땡땡 어린이가. 권땡땡 네. 어린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네. 매일 감사를 쓰면서 세상에서 감사한 것들이 많았네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순간이 행복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네요. 감사하는 순간이. 네, 순간이 행복해요. 네. 그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자, 그러니까 감사하면 좋아지는 것들 1번 기분이 좋아진다는데,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행복해진다. 어린이도 이렇게 경험한 바를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네요. 감사하면서 부모님께 효도심이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분이 좋아진다. 네. 묶어서 이제 엮어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는 얘기할까요? 사이가 좋아진다네요. 네, 사이가 좋아진다는데, 이것도 굉장히 사례가 많죠. 사례가 많고, 감사를 쓰면서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가 있죠.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제 특히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 쓰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내에 대한 감사를 할 때도 아내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줄 알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네. 아우, 저 사람도 안 봤으면 좋겠다. 뭐 갈등이 있다고 심지어 한다면. 그렇죠. 대표적인 분이 이제 많이 알려진 분 중에 네. 삼성중공업의 서땡땡 반장님이 계셨잖아요. 네, 그 서땡땡 반장님은 이제 본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이제 굉장히 다툼이 많았었죠. 그래 핸드폰에다가 그때 뭐 굉장히 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 그 양아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렇게 저장을 해놓고 있었었다. 근데 네. 이제 감사를 쓰다 보니까 이 아내가 그 시부모님을 잘 이렇게 수발을 들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치매이셨고,
또 아. 한 분은 아마 암으로 고생을 하셨는 것 아, 같아요. 너무 힘. 굉장히 힘드죠. 상황 자체가 힘드네요.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 그걸 다 수발 들었고,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딸 아들이었는데, 둘째 딸이 좀 다리가 좀 불편해요. 불편했구나.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어렸을 때 세 아이거든, 딸 아들이니까. 하나는 안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손잡고 버스 타고, 그것도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재활 치료 받고 이랬던 기억들이 막 그 생각이 난 겁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같이 재발견의 한 아주 단적인 사례겠죠. 그 전에는 이거 감사. 몰랐겠죠. 몰랐다가. 모르니까 아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를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니까 아내가 이제는 천사로 보인 겁니다. 천사 이렇게 천사로. 잠깐만 들어도 천사인데요. 간판 들어도 천사. 근데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근데 그런- 이 용어를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많다고 봅니다. 자, 집에 그리고 이제 계시는 인정. 배우자분들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주셔야 돼요. 서로 잘해주셔야 네. 돼요. 그, 인정한다는 얘기죠. 내가 상대방한테 감사를 한다는 얘기는 난 상대방에 대한 뭔가 감사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뭔가 혜택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인정이에요. 그런 인정을 또 해주다 보니까는 그거를 감사를 받는 분하고 나의 관계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나빠졌다 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네요. 말을 혹시 안 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오지간 난 감사를 했는데 사이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감사를 하다 보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타적인 선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가 또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결속력도 당연히 더 좀 강하게 연결이 되겠죠. 좀 더 사람과 되겠죠.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끈끈해진다. 끈끈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사하면 좋아지는 것들 두 번째고 우리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걸 봐왔죠. 네, 그 보면 원망과 불만의 관점이 바뀌었다. 요 사례요. 그래서 이걸 다 지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네, 좀 빨리빨리. 네. 위의 사례는 원망스러운 남편이 착하기만 한 남편으로 바뀌었다. 네. 이분의 사례는 회사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네. 그 남편께서 공무원을 하셨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공무원 굉장히 착실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도 받고 이러셨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잘 나가던 불안하네요. 왠지 불안하죠. 그래서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산도 다 이제 좀 사업하는 데로 다 들어갔으니까. 심지어 자기 재산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정집 재산일 수도 있죠. 뭐 그런 것까지도 좀 이렇게 사업하는 데로 들어갔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원망스럽던 남편이 이제 이분의 아마 오빠였는 것 같아요. 오빠가 좀 몸이 좀 이렇게 약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개구리즙이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가 한때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즙도 다려다가 또 드시라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또 이제 1년에 5-6차례 또 친정어머니죠.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이분으로 봐서 이제 처가댁에 가서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장모님 만나서 용돈도 좀 드리고, 그것도 5-6번 1년에. 자, 우리 보통 1년에 2-3번 가기 힘들 거예요. 보통 모르겠습니다. 많이 가시는 분들은 뭐 더 가실 수 있어요. 명절 때나 뭐. 그래서 명절 때야 가시겠지만. 명절 때 합해가지고 아마 2-3번 혹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은 5-6번.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남편이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착하니까 남편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고 이렇게 또 착하게 살아가니까 사업을 할 때 조금 어려웠겠다. 사업을 할 때는 뭐 당연히 착하게 해야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결단도 네, 좀 네. 필요한 거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남편이 착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게. 네, 그런 얘기예요. 아들에 대한 불만. 아들에 대한 관점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아들, 딸인가요? 이렇게 아마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딸은 앞가림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뭔가 좀 2%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 뭔가 이제 뭐 아들한테 여러 가지 뭐 듣기 싫은 얘기도 혹시 하셨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감사 편지를 쓰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은 이 뭔가 부족한 것은 아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아들을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난 굉장히 큰 깨달음이라고 어머니 생각해요. 들으셨죠? 그 아들이 부족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아들을 부족하게 봤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깨달음인데요. 깨달음이죠. 네. 그래서 감사를 통하면 이게 통찰, 관찰, 성찰 이런 게 다 그렇죠.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어쨌든 뭐. 기준으로 아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잘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자꾸 기대치가 높으니까 뭐 그런 걸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뭔가 불만스러운 요소가 있었을 수도 워렌 버핏이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부부 싸움을 안 하는 행복하게 사는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기대를 하지 말아라. 기대를 하지 말아라. 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이가 이제 좋아진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상대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가 있다. 네, 모르고 지냈던 거를 이게 감사를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고. 아이고, 예, 세 번째. 세 번째. 건강해진다. 건강해진다. 대표적으로 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책에서도 소개된 그런 자료들이에요. 네. 이제 요거는 감사를 할 때 심장 변동률, 이게 이제 위 그림하고 아래 그림하고 보면 위에는 굉장히 불규칙적이죠. 네네. 아래는 굉장히 이렇게 그 규칙적이면서 곡선도 부드럽게 네. 진행이 위와 되네요. 확연히 다르네요. 다르죠. 그 위에는 이제 뾰족뾰족하고. 그렇죠. 분노를 느낄 때 또는 짜증스러울 때, 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일 때.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감사할 때, 뭐 사랑한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감정을 가질 때 심장 박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심장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냐면 그 위에 있네요. 누가 하트먼스 인스티튜트. 위에 거긴데요. 칠드리 앤 호워드 마틴이라고 써져 있죠. 네네. 하트머스 인스티튜트는 비영리 단체일 겁니다. 세상에. 심장을 네. 연구하는 분들의 어떤 모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영어 물렁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네, 영어를 헌트메스 인스티튜트. 하트머스 인스티튜트. 네. 그래서 이제 비영리 단체고 거기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나 짜증을 느낄 때 굉장히 이 심장 변동률이 되게 불규칙적인데 이렇게 되면 몸의 건강도 나빠진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그 안정적일 때는 몸의 건강도 이제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심장병에 특히나 1차적으로 관련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심장병뿐만이 아니고 몸에 다른 어떤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이제 얘기의 결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심지어는 이제 당뇨나 심장질환, 아까 콩팥, 네. 그 다음에 이제 암에도 관련이 된다라고 아까 이제 이 책에 이 책에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이 중요한 것은 그냥 감사의 재발견 책에. 네, 감사의 재발견인데 여기에 필진들이 긍정심리학에 어떻게 보면은 좀 연구를 많이 하셨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선구자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선구자보다 바로 2세대. 선구자 왜냐면 이제 이세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버트 에먼스 교수나 맥컬럼 교수 이런 네네네. 분들이 이제 1세대일 네, 거고 1세대고 2세대. 그분 왜냐하면 이름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네네. 버클리 캠퍼스고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먼스 교수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캠퍼스예요. 같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캠퍼스만 달라. 네.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대학이 이 감사를 좀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연구를 해서 이 책도 이제 그렇게 요게 연구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인용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 그렇겠구나. 다만, 우리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경험 속에서도 몸이 좋아졌다. 굉장히 조금 어려운 병이었는데 이게 개선됐다는 사례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을 여기다가 조금 소개하기는 조금 더 네네. 연구가 좀 필요한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몸이 좋아진다. 세 번째 효과는 좋아지는 몸이 게 좋아져.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감사를 쓰고 말하고 나누면 이런 이제 효과들이 좋은 그런 효과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 네, 넘어갑시다. 네네. 네. 네 번째가 아, 일이 잘 된다, 일이 잘 된다. 일이 얼마나 잘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일과 삶이 개선이 되고 네.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성공적이고 네. 학생은 학점이 더 좋아지고 네. 또 생산성도 높아진다라고 네. 연구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응? 그거는 자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잘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즘에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그 생산성 향상, 네. 품질 향상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혁신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 혁신 활동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크닉들이 대개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게 되죠. 네. 그러면은 기술, 테크닉, 뭐 스킬 이런 건 들어오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문화는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이게 다르잖아요. 작업 환경이 그렇겠네요. 다르고 네. 그리고 국민성도 좀 다른 것이고. 근데 이제 기술 부분 그런 것만 이렇게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한테 안 맞는 게 많은 거죠. 그렇게 했어요. 네, 거기에서는 물론 성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런 혁신 방법이 됐을 건데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서가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그런 방법이 뭐 우리나라화 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거예요. 그런 면 때문에 이제 그 성과가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쨌든 요거는 포스코에서 이 감산하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죠. 네. 여기 보면 이제 11년, 12년, 13년, 막 요 무렵이에요. 요 무렵에 열심히 했을 때 그 성과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발표를 해준 겁니다. 자동차 강판의 결함률이 세계적으로 2.0%를 그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없었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이 활동을 하면서 11년도에 2.38%였는데 12년에 1.82%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도요다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2%의 벽을 깼으니까. 네. 그리고 도요다가 원래 이제 도요다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혁신의 도요다, 개선의 도요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도요다를 배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한때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도요다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도요다가 거꾸로 혁신, 개선 이러면 본인들인데 아니 포스코가 어떻게 2%의 벽을 깼나. 그래서 이제 포스코에 와서 이것저것 이제 이렇게 보다가 감사를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거를 알고 그 당시 포스코의 소장님을 모시고 가서 강의도 듣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거는 다든스쿨의 사랑받는 기업 사례로 이제 등재가 되는 저 내용이 포스코의 내용이 요 내용보다는 여기서 이제 포스코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사랑받는 기업이 됐다. 지역 주민들하고 이해 당사자들이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로 등재가 됐다는 그 사례를 일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 우리나라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다 보니 포스코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뒤에 다른 기업들도 뭐 이런 사례가 있죠. 있고 이것이 이제 조금 초기에 이 활동을 할 때 초기에
있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품질이 좋아졌는 이거는 굉장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학점이 좋아진다 이 얘기는 우리 그동안에 감사를 열심히 했더니 꼴찌가 1등 했다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꼴찌가 1등 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잘 된다는 이제 공부도 잘한다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그 애기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1등을 하게 됐다. 고등학생인데 또 꼴찌를 하다가 1등을 하게 됐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도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네. 이런 네 가지로 이제 구조를 해서 감사를 쓰고 말하고 나눴을 때 그 좋아지는 효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런 이제 질문들을 좀 해주셔서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또 감사나눔학교 TV에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세천 대표님께서 감사하면 좋아지는 것들 네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정신 건강에 대한 정신 건강이 좋다. 두 그러니까 번째는 기분이 좋아진다는데 이제 네. 행복해진다죠. 행복해진다.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자, 두 번째가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두 뭐죠? 번째는 사이가 좋아진다. 사이가 좋아진다. 관계가 좋아진다. 네,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사이가 좋아진다. 세 번째는 이제 몸 건강도 좋아진다. 네, 건강해진다. 건강해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이 잘 된다. 일이 잘 그럼 된다. 공부가 잘 된다. 자, 저희도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 중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10만 원의 또 후원금을 오, 입금해 주신 분이 예, 또 감사합니다. 계시네요. 우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인하대학교 노인학과 정책대학원의 서정희 님이 또 우리 유영주 사무국장님 지인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유영주 사무국장 뭐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이쿠야 이거 좋은 일 하는구나 후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만 원을 또 후원해 주셔서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세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영주 사무국장님과 함께 사단법인 행복나는 밀리오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고요. 우리 박경희 지도자님을 또 모셔가지고 이천 지역에서의 활동 소식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볼러무스의 효능까지도 들어봤고 우리 오세천 대표님을 통해서 감사하면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말씀 더 좀. 네, 한 말씀. 네. 구독 좀 해주시면. 그러네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00명 목표에 목표를 너무 목표만 생각하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행복하게 일을 하다 보면 목표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네, 행복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 그 감사했던 시간, 2월 방송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3월 달이 될지 아니면 2월 중순이 될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미리 공지를 좀 드리고 저희들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